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걸 우리가 아까 우리 그 박다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막그 호프집에 불난 것처럼 떠들 필요는 없다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의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통상 절차법의 개정입니다. 또 하나는 통상 거버넌스의 문제이죠. 이혜인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말 이해관계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될 때 어떤 그 조용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존에 해왔듯이 그 정부와 통상 전문가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플랜 B 내지는 뭐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통상 협상 그 과정에서의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흔히 말하는 통상 협상에서 했던 비밀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나올 수밖에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통상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드는 것 그리고 통상 절차법을 개정하는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지만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항상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제조업 쪽이니까 농업 쪽은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내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입장에서 통상 정책, 통상 협상의 과정에서 어떤 그 수출 산업 쪽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꾸로 역으로 이제 농업 쪽을 다시 한 번 더 뭐 일종의 이제 선물 내지는 희생양으로 삼아서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사실 아니고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판단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쨌든 수출과 수입 합쳐가지고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한 GDP 차지하는 비중이 80% 가까이 되는데 과연 이 상태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 담론들이 정말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김명건 의원 인사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도로 그 과도하게 수출과 수입 무역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출과 수입, 무역 중심으로 계속 경제를 끌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지적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현실 지표에서도 보여지는데 정책에서는 여전히 거기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그쪽 우선적으로 가자고 한다면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이 부분은 뭐 농업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개방 농장도 결국 그 패러다임 속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개방 농장이나 농업과 관련된 패러다임은 국가 경제 전체의 어떤 그 균형과 순환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지 농업부만 따로 떼내서 개방 농장이냐 아니냐를 논의하기에는 사실 농민들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고 정치적 영향도 이미 많이 줄어들었죠. 오히려 개방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계층이 농민이고 그 산업이 농업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노동과 상인, 임금, 거시경제 전체로 보자면은 사실 그쪽에서도 직접적으로 더 많은 피해들을 뭐 직간접적으로 더 많은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동안에 뭐 통계상으로 잡히지도 않고 수치도 추정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 일자리라든가 뭐 양극화 문제들 결국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우리가 패러다임 이야기할 때는 농업만 떼놓고 하는 패러다임 이야기 부분들은 실효성이나 현실적인 힘의 그 사회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실현 가능성 여부를 봤을 때 크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고 오히려 그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수출에 의존하는 그리고 무역에 의존하는 이 방식을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지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딱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든 연계하지 않든 농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배려 내지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그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분 어제 경기도 안성에 가서 이제 무역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이제 꺼냈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만 놓고서 무역이 공유제라고 할 때는 저는 일단 그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데도 쉽지가 않고 개인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어떻게 다 계산을 해서 뽑아낼 것이며 그걸 어떻게 정책과 제도로 연결시킬 것이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재작년에 이걸 한중 FTA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뭐 자발적인 협조 혹은 자발적인 출연을 통한 상생기금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처리가 됐고 그 이전에 이미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고 그러면서 초과이익 공유제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상생기금이라고 하는 방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딱 그렇게 대상을 대기업, 중소기업 혹은 농업과 비농업, 북한을 지켜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FTA로 인해서 혹은 수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농업과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과 일자리, 임금 혹은 상인들, 영세 상인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수치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그러나 전반적인 피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차라리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에서는 보편적인 방식은 저는 뭐 올라갈수록 하는 이제 그 무진적인 정세 방식 그 방식이 정세의 이유라고 하는 방식들을 이제 속에서 넣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합의를 끌어내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그걸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특정 집단과 특정 계층에게만 특별히 어떤 배려하거나 나눠주는 방식을 가지고서는 이게 설득력이나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야기 나오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 이런 속에서 FTA와 관련된 그 이익과 피해를 재분배, 나누는 방식들을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논의와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 그거를 특정 분야나 계층 쪽에 국한시켜가지고만 이야기하게 되면 설득력도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뭐 정도 드리겠습니다.